강화군 길상면 선두 오리 선착장에서 관광하던 여성이 석축에 끼어있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다가가서 이렇게 보다가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맞아요, 사람 손이. 아이고. 경찰청 과학수사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지문 채취에 성공하면서부터 이제 수사는 이제 활기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던 중에 가출인 중에서 네. 고양시에 거주하는 박씨, 이 여성이 요 세 개가 일치한다. 가출인 신고 내용을 봤더니 네. 약 한 달 전에 47살 먹은 남편이 아내가 예. 젊은 남자와 바람이 나서 가출했다고 진술했어요. 그럼 이건 치정 불륜에 의한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2006년 10월 11일이에요) 네. 15시경에, 그러니까 가을입니다. 강화군 길상면 선두 오리 네. 선착장이 있어요. 배 타는데요. 네. 예. 아마 이제 단풍 구경도 하고 강화도가 네. 단풍이 좋잖아요. 네. 선착장에서 관광하던 여성이 네. 석축에 끼어있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을 해요. 예. 그래서 다가가서 이렇게 보다가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뭔데요? 뭐 사실 처음에는 예. 사람의 그 오른쪽 손인데, 손. 예, 오른쪽 손인데 처음에 이 사람이 많이 뭐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은 거, 이게 뭐야 놀라긴 했지만 예. 그래도 에이 실제 사람의 손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럴 왜 것 같아요. 그러냐면 예. 이미 이 손 자체가 피가 다 빠진 상태로 핏기가 없으니까 하얗겠죠. 하얗죠. 예. 하얗고 그 껍데기가 다 까졌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진짜 맞아요, 사람 손이. 아이고. 기겁을 한 거죠 이때. 해안가니까 이거는 당연히 해안경찰서 소속의 사건이에요. 아. 이 손을 수거를 해가지고 지문을 채취하려고 그랬어요. 경찰청 과학수사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청 과수팀에서 엄지손가락에서 와상문, 모양 형태만. 네, 와상문이라는 거 하나만 확인을 했고 네. 나머지 손가락에서는 아무것도 채취를 못해요. 엄지손가락. 여기가 와상문이다. 그럼 7, 8, 9 중에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지문이 네.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만 확인했는데 이 나머지 손가락에서 지문을 채취를 못했어요. 국과수에다가 또 정밀 감정 의뢰를 또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국과수에서 이 절단된 손목을 보고 흉기의 종류를 밝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보내고 난 다음에 네. 해경은 손이 발견된 그 현장 중심으로 해서 반경을 그려갖고 네. 5km 이내에 해안을 정밀 수색을 해요. 손 이외에 다른 부위가 또 있나 예. 했는데 아무것도 발견 못했어요. 이거 하고 하느라고 이제 애 먹고 있을 때 국과수에서 회신이 와요. 칼에 의해서 절단됐다. 살인 사건인 거예요. 이거. 살인 볼 것 사건이네. 없이 예. 칼로 딱 자른 거다. 예. 그리고 이 손은 여성이다. 여성이 살해를 당한 거네요. 그러니까. 고온처리법이라고 그러는데 네. 끓는 물에다가 순간적으로 담궈가지고 이 피부가 확 팽창됐을 때 지문 찍는 방식이에요. 수십 번의 실패를 이제 거듭을 했어요. 네. 물의 농도도 안 맞고 있는데 9일 만에. 네. 이게 중지하고 환지 요 두 손가락, 네. 오른쪽 요 두 손가락에서 손가락 문양을 도출을 합니다. 와, 다행이네요. 이 가운데 손가락은 요건 네. 궁상문이에요. 아까 궁상문은 요렇게. 활처럼 이렇게 됐다고 그러죠. 예. 무작정 1번 1번. 궁상문. 그다음에 넷째 요 손가락은 예. 재상문이에요. 재상문이었어요? 아까 말굽처럼 이렇게 엉켜 붙어 있는 거. 예. 예. 요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지문 채취에 성공하면서부터 이제 수사는 이제 활기를 띠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실종자하고 이제 대조하기 시작해요. 네. 근데 그거만 세 개만 가지고 올려서 2006년 요즘에는 그 세 개만 가지고 올려갖고 인적사항이 주르륵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니죠. 나오지는 예. 않아요. 그래서 이제 2천여 명의 경인 지역, 요 경기도 당시. 인천 지역의 실종자, 네. 가출인의 지문하고 대조 작업을 시작합니다. 아유, 이것도 힘드셨겠어요. 예.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렇게 하던 중에 가출인 중에서 네. 고양시에 거주하는 박씨, 네. 여성 44살이에요. 이 여성이 요 세 개가 일치한다. 그 여성 같은 경우는 가출인 신고 내용을 봤더니 네. 약 한 달 전에 47살 먹은 남편이 가출 신고를 해놨어요. 이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죠. 남편은 이제 47살 먹은 김 씨인데 인테리어 네.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성한 아들이 있어요. 네. 이 집안을 보니까 가출 신고는 약 한 달 약한 전에 달이네요. 밤 11시 16분경에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그 신고 내용을 그 기록을 보니까 네. 아내가 예.
젊은 남자와 바람이 나서 가출했다고 진술했어요. 아내가 남자랑 집을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신고 처리는 어떻게 했냐면 뭐 남자하고 바람 나가지고 뭐 여자가 나갔다 그러니까 이건 범죄 혐의는 없다 당장은 보이네요. 없다고 본 예, 거예요. 예. 이 저 가출 신고 받은 경찰관들이. 네네. 그래서 수사 착수는 안 했어요. 요 신고 받고는. 가출인 수배만 해놓은 거예요. 전산에다 올려놓고. 남편은 바람 나가지고 남자랑 가출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이 여자가 지금 토막만 돼가지고 손만 지금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이건 치정 불륜에 의한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 수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통신 내역으로 이 여성하고 가깝던 네. 그 인물들을 차례로 탐문 수사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주변 인물들 여러 명이 네. 이 여성이 약 1년 전부터 37살 먹은 남자하고 내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1년 전이면 그럼 이제 집 나가기도 전부터 이미 그렇죠. 예. 집 나가기 전부터 37살 먹은 남자하고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다. 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저 자세히 보면 한 4명 정도 남자를 만났대요. 아, 그럼 남편을 두고 계속 다른 남자를 만나온 거예요? 바람둥이입니다. 바람둥이. 아, 예.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한 1년 전부터 계속 만난다는 그 내연 남성, 예, 예. 나 37살 먹은 남성, 얘하고 진짜 만나는지를 확인하는 건 통화내역 조회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통화내역 조회를 했더니 한 9개월간에 걸쳐서 두 사람이 저 통화 건수가 수신 통화는 빼고 네. 이 여자가 걸은 거 한 145예요. 계속 통화한 거예요. 내연남하고. 예, 그럼 네, 그 내연남은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그러게요. 카센터에서 근무해요. 그런데 증거는 없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 없죠. 그래서 네. 일단 동향 감시하기로 했어요. 이상한 거. 미행을 없나. 좀 한번 해보기로 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특별한 상황은 안 보여 이 사람이. 네. 근데 이제 이 사람 저 주민등록 등본이라도 빼보니까 예. 이 사람도 아내하고 이혼한 상태야. 그러다 아니에요? 보니까 내연녀하고 또 유부녀하고 바람이 난 것 같아. 네. 예, 그 얼핏 보면 이 남자가 가장 그 유력한 용의자인데 그렇죠. 뭐 오랫동안 살펴보니까 특별한 증거가 없잖아. 그 상태에서 이 사람 강제 수사로 전환하기는 못하죠. 어렵거든요. 예. 어설프게 가가지고 뭐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면 도망갈 수도 있고, 진짜 범인이라면. 예, 도망갈 수도 예.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좀 부담스럽죠. 그렇게 하다가 대포차 수사한다고 가자. 아, 카센터니까. 카센터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네네. 대포차를 외국으로 배에 실어서 판다 뭐 이런 얘기. 네. 해양 경찰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금 수사 중입니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예. 이제 접근을 했어.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뭐 이혼도 하셨던데 만나는 여성분도 있던데 뭐 등등으로 막 간 거요. 예. 결국 이렇게 얘기해요. 아씨 나는요 왜 이혼했냐면요. 네. 내가 저 만나던 여자가 하나 있는데 예. 솔직히 유부녀 맞아요. 그 남편이요. 예. 내가 근무하는 여기 카센터로 쫓아와갖고 난리를 치고 또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요. 예. 마누라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마누라가 그냥 너 필요 없어 새끼야 그래고 쫓아내다시피 해갖고 내가 마누라한테 이혼당했습니다. 아.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런 진술까지 좀 들었고요. 네. 통화 내역을 이제 쭉 뽑아요. 예. 발신지 추적을 했더니 네. 요 남성은 그 사람이 그 여자가 가출한 당일날 9월 14일이잖아요. 네. 그때부터 9월 15일 20시경까지 같이 있었어요. 아, 그럼 가출하자마자 바로 같이 있었네요. 만났네. 뭐 했대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같이 있었는데 예. 뭐 했냐 그랬더니 9월 14일 날 둘이 만나가지고 경북 영덕으로 아마 개 먹으러 갔나 봐. 그리고 이제 데려다 줬다는 거지. 이제 다녀와서? 갔다 와서 예. 그걸로 끝나고 그 외에는 9월 29일 날 통화를 했는데 네. 그게 내가 마지막 통화였다 그 여자하고. 그래서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통화 내역상 그 여성하고 요 남자는 네. 2006년 9월 29일 16시경 통화가 마지막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얘가 그 손목이 잘린 알죠. 여성이 발견된 강화도 그 인근에 간사실이 없어. 그 인근에 간사실은 최소한 떠야지 용의점이 풍부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남성은 좀 아닐 수 있겠는데. 제1 용의자였었는데 거의 관련이 없는 거 정도로 밝혀져 버리는 거예요. 이때 수사관들이 엄청 절망했대요. 그러나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내가 남편이 없어지거나 사망하면 제1 용의자는 안타깝게도 항상 배우자입니다. 네. 더더군다나 불화가 있었다면 더 배우자예요. 또 아내가 내연남이 내연관계 그러니까 유지했으면 별로 사이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이제 남편의 통화 내역을 봐요. 네네네. 9월 30일 날 가출한 지 10일째 되는 날. 네. 그런데
아내하고 통화해요. 원래는 가출하고 자기 아내하고 통화가 됐으면 원래는 경찰에 와가지고 예, 예. 통화됐다고 잘 있다고 해제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 안 했는데 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경찰에 기록은 없는데 그리고 이제 그 위치 추적을 또 해보니까 네. 이 남편은 저 10월 4일 날 손이 발견된 강화도 일대를 배회한 사실이 또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남편이 유령용의자로 이제 부상되는 거예요. 경찰이 이거 의심 안 할 수가 없죠. 이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거 지가 가출 신고하고 10일 뒤에 통화까지 했으면서도 말을 안 하고. 아무 소리 않고 지금 있는 거고. 예, 예. 이제 이거는 남편이한테는 경찰이 지금 수사 들어간 건 말 안 하는 상태니까. 그런데 문제는 남편은 엄밀히 얘기하면 또 이 여성이 사망했다고 결국 드러나면 유족이잖아 이 사람이. 그 유족은 함부로 증거 없이 들이댔다가 괜히. 추궁했다가 예, 개망신당해요. 그러니까 카센터 한 것처럼 네, 네. 동향 감시를 시작해요. 그 가게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예, 예. 집하고 이제 그 주거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동향 감시. 근데 며칠 살펴보니까 또 이 사람도 특이한 행동은 안 해요. 그런데 예. 주거지 주변에서 어느 순간 이렇게 딱 했는데 모든 옆에 있는 사물이 다 흐릿하게 보이면서 하나만 빡 다가오는 게 있어요. 형사하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네. 이렇게 이거 아마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형사 눈에 갑자기 아파트 1층에 네. 재활용품 수거함이 쫙 다가왔어요. 그래서 수거함을 이렇게 보니까 수거함에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 느낌 촉으로 네. 전화한 거예요. 남자가 받아요. 예, 예. 남자가 받으니까 이제 경찰관 신분 밝혔죠. 수거용품 중에 우리가 확인할 게 좀 있다. 예.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했는데 그 얘기 하자마자 그 수거업자가 그 남자가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피 묻은 청바지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형사가 그냥 이거는 맞는가 보다. 이거 맞는가 보다. 그냥 그 즉시 아파트에서 수거업자 만나러 날아갔어요. 자기는 01시경에 새벽. 예. 01시경 원래 새벽에 수거한대요. 네. 10월 1일 날 01시경에 아파트 수거함에서 수거함에서 내가 이불하고 네. 청바지를 수거했어요. 네. 그 청바지 리바이스더라고요. 메이커다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입으려고 그랬는데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가지고 내가 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시를 해. 내놔. 그것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구나 이분이. 그런데 이제 그러나 그 이불은요. 예. 성남에 있는 수거센터에다가 납품했어요 이미. 이불 찾아야죠. 이불 찾으러 이불센터로 성남으로 날아갑니다 형사들. 예. 가가지고 가니까 산더미처럼 쌓여요. 수십 톤의 이불 속에 뒤적거리면서 찾다가 형사들이 하여튼 묻은 거 있으면 찾으려고 그런 거 이물질 묻은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불 다섯 채. 예. 그리고 베갯잎 1개를 찾아내요. 그러니까 청바지하고 이불에 묻어 있는 거는 육안으로 보면 혈흔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또 확실히 피라는 또 모르죠. 근거는 없어요. 그래도 이제 감식을 했어요. 그거. 네. 이불하고 청바지 찾아서. 네.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만약에 맞다면 남편이 맞다면 청바지하고 이불이 가장 확실한 물증이에요. 거기서 아내의 피가 나오면 이건 볼 것도 없이 남편이야. 정황상.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의뢰해놓고 CCTV 분석을 좀 다시 해보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왜냐면 남편이 버리는 장면이 또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파트 입구 CCTV에서 네. 500시간 분량 그걸 다 뽑았거든요. 다시 돌려봤어요. 예. 500시간 분량을 뽑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거기에서 1차 때 한번 봤는데 그때는 포착들을 못했어요. 그랬던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였냐면 10월 2일입니다. 네. 가출은 9월 16일 날에 한 거죠. 10월 2일 날 10시 10분. 10시 10분. 아침 10시 10분경에 아내하고 남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화면 구석에 찍혀 있어요. 그럼 이 여성이 10월 2일까지 남편을 만난 그게 거네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그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러면 10월 10일까지는 적어도 살아 있는 거예요. 남편과 10월 2일 날 같이 올라간 것까지만 CCTV에 나오고 그 이후에는 그 아내는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어.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없어. 그러면 이 집 안에서 뭔가 이게 그렇죠. 남편 같은 경우는 네. 같이 올라갔는데 네. 몇 시간 후에 이 남편이 뭔가를 싼 이불을 들쳐매고 나와. 뭔가를 싼 이불을 들쳐매고 나와서 예. 주차장으로 내려와 가지고 네. 자기 승용차에 싣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이거 의심스럽네요, 교수님. 예. 그리고 그 싣고 나서 다시 올라가더니 예.
조금 있으니까 검정 비닐봉지 같은 것들을 들고 내려와서 또 자기 차에 실어. 네. 그리고는 어디론가 운전을 해서 사라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월 4일 날 김포 등을 배회한 게 통화내역에서 나온 거예요. 아까 강화도. 네, 네. 요건 토막살인의 진상이 밝혀지는 순간이에요. 9월 16일 날 자기 아내가 집 나갔다고 가출 신고를 해놓고 만났어. 10월 2일 날 이미 아내를 만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둘이 집에 올라갔어 아내하고. 네. 1차 1차 그거 할 때 왜 판독을 못 했냐면 저 구석에 있어 갖고 제대로 못 본 거예요. CCTV도 다시 한번 보자. 네. 확실하게 하자. 이러면서 봤는데 발견 못한 게 딱 나온 거예요. 저 구석에 조그맣게 찍힌 게. 이거는 유력한 남편이 토막살인 용의자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렇네요. 그래 체포합니다. 체포했죠. 네. 10월 25일 날 06시경에 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승용차 타려는 이 남편 딱 체포했어요. 살인, 사체 훼손, 유기 혐의로 체포해버려요. 체포하고 네.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내부 네, 네. 차에 대한 감식을 진행합니다. 네. 그 결과 화장실 구석 모서리 아. 항상 그 토막하느라고 했을 끝. 때 예, 예. 화장실 벽과 벽 사이 모서리고 틈 있죠. 예. 요런데 그다음에 배수구 밑에 네. 이건 절대로 범인들이 알아도 못 숨깁니다. 화장실 구석 모서리 배수구 그다음에 이 사람이 승합차 타고 다니는 승합차. 네. 그 인테리어 하니까 승합차에서 누미놀 형광 반응을 포착하게 됩니다. 그럼 혈흔도. 즉 말하면 범행 장소는 아파트 집인 거예요. 네. 그리고 승합차로 유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조사에 돌입을 하죠. 네. 너무나 태연합니다 이 남편. 그래요? 예. 예. 그러고 범행 부인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아내 없어져가지고. 죽어가지고 미쳐버리는데 예, 니들 날 범인으로? 그런데 경찰이 그동안 수집한 증거 딱 제시해. 네 차에서 차에서도. 형광 반응 난 거 이게 이 형광 반응이 혈흔 자국이야 자식아. 헛소리하고 있어 이제 막 조졌겠지. 네. 갑자기 숨을 헐떡헐떡 했대요. 증거가 말을 없다고 못하고 덜덜덜덜 이를 떨더니 예. 예. 컵에다가 물을 한 컵 갖다 줬대 형사가 막 이러고 떠니까. 있으니까 예. 그거 마시더니 휴 하더니 그때부터 자백이 시작했다고. 자 그러면 이 사건 전모 볼까요? 요 두 사람은요 이 부부는 네. 남편은 22살 네. 아내는 19살 때 결혼했어요. 어릴 때 만났네요. 애기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맞벌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지내는 시간이 적어요. 부부가. 예. 그 부부간에 또 대화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어요. 남편 성격은 차분하대요. 그런데 네. 아내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 활달 자유분방해요. 이 아내가 8년 전부터 외간 남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우기 시작해요. 내연남 카센터 있는 사람 그 사람 만나기 전에도 이미 네 사람 명. 남자 만났다고. 예. 그러니까 매번 이제 걸렸어요. 또 그게 이 여자가. 아이고. 남편한테. 어떻게 또 매번. 그럴 때마다 또 남편은 또 용서를 해줘요. 매번 걸리고 걸리지만 또 매번 용서해주고. 네. 그리고 오히려 뭐 다독거리면서 진짜 잘 살아보자 이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가정 애도 깨지 있는데 말자. 우리 잘 살아보자고 간청을 했다고 그래요.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남편의 진술이에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기 10개월 전에 네. 아내가 다시 카센터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그때도 이 남편은 이제 아내 데리고 와서 통사정했대요. 그다음에 이제 아들을 데리고 네. 카센터로 가요. 아들 데리고요. 카센터 얘기는 와가지고 카센터에서 난리를 주겠다고 그랬잖아. 자기 아들 데리고 와서 그 카센터 내연남한테 무릎 꿇고 내 아내 돌려달라. 네. 너 좀 제발 좀 네가 내 아내하고 바람 피우지 말라고 사정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서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나는 카센터를 사랑한다. 난 당신 싫어. 당신하고 필요 없어. 나 이혼 좀 해줘.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다는 거야. 아, 예. 그런 갈등 끝에 9월 14일 날 그 아까 아내가 예. 나갔다. 그리고 이제 수도 없이 전화했대. 집 나가서. 네. 그런데 안 받더래 여자가. 아내가 집을 안 받고 그래서 40번 정도 문자도 보냈대요. 전화 계속 안 받더니 16일 만인 9월 30일 날 네. 처음으로 전화를 받더래 아내가. 네. 근데 그 전화도 뭐였냐면 제발 나 이혼 좀 해줘.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래. 와라. 일단 이혼하자. 와라. 더 이상 네. 안 되겠다. 그래서 10월 2일 날 09시경에 아까 집이요? 네. 둘이서 밖에서 만나가지고 법원으로 가서 이혼 서류를 발급을 받았대. 아. 그 서류 작성하러. 네. 그리고 10시 10분경에 왔다는 거예요, 둘이. 자, 이혼 서류 다 만들어 갖고 이제 됐지만 네. 다시 한번 아내한테 붙잡고 사정을 해봐요. 그랬더니 네. 아내가 이런 말을 했대. 당신도 착하고 좋은 사람인 건 맞아. 네. 근데 그 사람도 착해. 네.
그 사람 부인은 깔끔하게 이혼해 줬어. 예, 예. 그런데 왜 당신은 지저분하게 붙들고 안 해줘? 약간 이러면서 짜증을 내면서 이혼해. 내연남을 두둔하고 비호하면서 나를 경멸하는 네.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뻑이 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아내의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다는 거고. 음.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네. 이미 죽었고. 네. 그래서 이거 시신 처리를 하려니까 증거인멸을 하려니까 양손, 네. 양발, 예. 목 부분을 절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까 그 이불에 싼 거 나왔었잖아요. 네. 뭐 들고 가는 거 비닐봉지. 그게 사칭이에요. 예. 승합차에 싣고 네. 파주하고 양주 일대를 배회하면서 네. 양손, 양발은 강화대교 끝단 동락천에 네. 버리고 몸통은 김포대교 밑에 던져서 유기한 거예요. 머리는 못 버렸어요. 12일 동안 승합차에 싣고 다니다가 예. 이 인테리어 가게? 사무실 가게 있잖아요. 네. 그 지하 가게 보일러실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요만한 페인트통 있어요. 예. 거기에다 머리 집어넣고 위에다가 덮어놨어요? 콘크리트 했어요. 그걸 꺼내 보니까 눈은 또 청테이프로 가려놨어요. 도대체 저 눈은 왜 청테이프로 가려놨냐 그랬더니 예. 아내가 눈을 뜨고 죽었는데 예. 그 눈하고 마주치는 게 무서웠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 머리라도 끝까지 보존하고 있는 거는 내 아내는 내 거라는 그 집착입니다. 이거. 여기 굉장히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나도 계속 돌아오라고 이렇게 본인한테 그러면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끝까지 나의 취하게 소유, 예, 내 소유예요. 이 이 욕구가 집착입니다, 사실은 집착. 굉장히 크게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집착 현장 감정에 온 이 남편은 네네. 아들 보고 그냥 무릎을 꿇고 내가 자식한테 잘못했다 빌고 절규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끌어안고 볼을 비비면서 아버지를 위로를 하더래요. 현장에서. 아들 심정이 참 복잡했겠어요. 얘가 그 보면 이 남편의 어떤 뭐 집착이 있긴 하지만 이 가정 그냥 가정을 꾸리고자 했던 지키고자 했던 그런 마음은 컸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장례는 이제 머리하고 오른손만 가지고 아까 예. 장례 치렀습니다. 이거 굉장히 슬픈 장례식이죠. 그러네. 다 못 찾았어요. 요 사람은 살인 등으로 징역 15년 받았어요. 요거는 적게 받았네요. 우발적이라는 게 작용했고요. 아내의 어떤 그 탈선 행위들. 탈선 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친 참작을 걸로 했겠네요. 참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에서 발생했던 토막살인 사건은 네. 이렇게 종결이 됩니다.